이 아이는 내가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 네. 산만하거나 수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네. 그랬을 때 네. 좋게 내보낸 학생이 있나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내보낸 학생이 없어요. 네. 한 번, 단 한 네, 번도요? 네, 단 한 번도요. 네. 와, 그게 가능하세요? 일단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제 몸이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물론 없지는 않은데 아, 그럼요. 어떤 사명감, 사명감. 오기, 그리고 저는 모든 네. 아이들이 네. 저 아이가 저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랬을 리는 없다. 네, 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원인이 있겠지. 네. 그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숨은 잠재력을 찾을 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조금이라도 교정을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네. 얘기하고 타이르고 네. 또 이제 그 아이로 인해서 주변에 컴플레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그 아이가 오지 않는 시간에 네. 그 아이들에게 네.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없는 시간대에 그럼요. 미리 네, 아이들한테. 네네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께 공부방으로 성공하기 핵심 팁만 꼭꼭꼭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원장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실, 저도 송파잖아요.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부방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원생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70명 가르치고 있어요. 70명. 네. 아니, 잠실에서 네. 공부방 하시면서. 네. 와, 제가 정말 잠실이 어렵습니다, 송파가. 거기에서 공부방으로 70명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아, 네. 오늘 제가 정보를 정말 다 네. 좀 쏙쏙쏙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걸 공부방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교습소 이전 경력부터 네네. 볼까요? 전 2006년부터 학원 강사로 네. 쭉 재직을 해오다가요. 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에는 이제 아이들 과외도 하고 네. 네, 그러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좀 커가니까 네, 학원을 네. 아무래도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힘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 아이를 좀 잘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교습소를 처음에 오픈을 네,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네. 시작은 2015년 2월 말 2015년에 네. 교습소로 시작을 했고 네네, 새학기 개념해서 네. 했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고 있으니까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습소 하시다가 사실 공부방 하시다가 교습소는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교습소 하시다가 공부방 네, 하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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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된 사연이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처음에 교수를 오픈했던 지역이 네. 그 지은 지 3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에 35년. 네, 상가의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네, 네. 네, 좀 무모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다가 네. 아파트 이제 재건축 제가 들어가면서 네, 네, 네. 그리고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오던 지역의 아파트 네. 그쪽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교습소에 주로 오던 학생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네. 곳으로 기존에 있는 상가는 재건축이 네, 네, 네.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죠. 공부방으로 오픈하시겠네요. 네. 그럼 교습소 하실 때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교수도 할 때 제가 네. 정말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0명부터 시작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오픈발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네. 맨 첫 달에 3명 아이들을 네, 시작을 네. 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10명. 1년에 10명. 네. 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를 견뎌내시는 원장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네, 저는 책을 쓸 자신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사연이 많은데 네.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네. 한 1, 2년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그게 씨앗이 돼서 네. 2년 정도 됐을 때 35명. 몇 네. 배가 됐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네. 네, 집으로 이제 들어갔죠. 아, 집 그렇군요. 공부방으로. 네. 그 원장님께서 1년 동안은 10명밖에 못 하셨는데 네. 1년에서 또 2년 차에서는 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조금 더 도움 이렇게 늘리는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일단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홍보를 했고요. 홍보도 계속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도 확신도 있었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 관리요. 네. 관리와 관리를. 지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어떤 신뢰를 드렸던 것들이 네.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네. 내 진심이.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 네. 오기가 좀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고 선뜻 오기가 망설여지는 위치였어요, 사실. 아, 네. 상가 끝이고 그래서.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오래된 상가이기도 오래된 했고. 상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했던 것들이 이제 1년 사이에 그렇게 2배 넘는 와. 성장을 하게 되는 제가 진짜 부분이었어요. 오픈 제로에서 시작해서 0명에서 시작해서 네. 1년을 10명으로 버티셨다라는 거에 그 월세도 감당이 안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웃으면서 말씀하니까 진짜 맞아요. 눈물이. 네. 아,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버티셨어요? 아, 그때 제가 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주변에서 다 닫아라 그러지 않아요? 가족들도 맞아요. 그렇고. 네. 아, 근데 가장 큰 힘은 네. 저희 친정 엄마께서 네. 젊었을 때 그렇게 네. 1, 2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해봐라. 어려운 엄마가 와. 도와줄게. 해서 이제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께서 아이도 봐주시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 네. 힘하고 그때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잘 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면서 네, 그렇죠. 책을 읽을 때 이제 뭐 유명하신 그런 멘토되는 강사님들 책, 네. 심지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 그렇죠. 종교의 힘. 네, 종교님까지. 맞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그런 심신수양을 통해서 견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셨을 텐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좀 버티실 때 좀 네. 도움, 정서적으로 좀 도움되는 책을 읽으시면서 네. 결국 버텨서 관리 잘해주시면 대신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네, 네, 네. 아무리 안 좋은 자리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부방에 갔을 때 35명이 아까 갔다고 네. 다 그대로 이동을 했나요? 네. 제가 벌써 이렇게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네. 보니까 이사 가는 아이 1명을 빼고 다 왔더라고요. 와, 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이게 네. 공부방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거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제약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작용이었던 게 네. 제가 있던 교습소에 오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 거의 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대부분. 네, 근데 문제는 제 교습소 오기까지 횡단보도를 최소 1개 이상 건너야 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비보 자회전이 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오는데 네. 다칠까봐 네, 제가 그렇죠. 막 나가서 보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막 맞아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네. 상황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께서 굉장히 반겨주셨고 오히려. 네, 네. 오히려. 그리고 또 상가가 시설이 좀 오래돼서 화장실이 온수가 안 나오고 좀 불편했었어요. 어쨌든 교습소의 상가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맞아요. 오히려 공부방 가는 걸 반기는 맞아요. 상황이었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장님의 네. 관리나 가르치는 걸 네. 믿던 어머님께서 확신이 계셨고 네, 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네. 가시게 됐고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또 교습소 공부방 하시면서 원장님만의 홍보 비법이나 홍보 물품 좀 이런 네. 거 공유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아마 이걸 보시는 원장님들도 다 이미 하고 계시고 다 아는 것일 수 있겠지만 네. 홍보를 하려면 어느 시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딱 머릿속에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2월 달엔 유치원 졸업식, 네. 3월 달에는 그 대망의 입학식, 네. 3월 말에 학부모 이제 총회, 네. 4월 달에는 현장 체험 학습, 네. 그리고 5월 달에 체육 대회. 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학사 일정에 대한 네. 쭉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네. 그때 내가 나가서 어떤 물품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네.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 때때마다의 물품 네. 좀 네. 알려주세요. 네, 그 예비 소집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나올 때 알림장을 많이 주세요. 그쵸. 근데 네. 알림장은 요즘 아이들이 잘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쌓여요, 집에.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홍보 물품을 필요한 걸 드릴까 하다가 네. 1학년들은 바둑판 공책. 바둑판 공. 네, 소위 말하는 공책. 바둑판 공책 10칸 네. 쓰기, 8칸 쓰기 공책을 네네. 한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뭐 스티커나 도장을 찍거나 광고지를 붙이시는데 저는 광고지 하나를 붙여도 네. 어떻게 하면 저를 알릴 수 있을까를 네. 위치를 고민을 아, 해요. 위치를.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 접어서 네. 그 공책을 쓰기 위해 네. 전단지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정성스럽게 아. 붙여서 미리 준비해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는 위치까지 네.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유치원 졸업식이죠. 졸업식에 네네. 갔을 때는 이제 그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본인께서 요즘 이렇게 꽃다발이 있고 불편을 잘 안 받으려고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담을 만한 거 큰 거. 그리고 또 네. 학용품들 주면서 드릴 때 멘트도 네. 요거 여기 담아가세요. 저는 네네. 어디에서 나온 누구예요. 네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입학식 때는 이제 손소독 티슈나 네. 가방 안에 넣어놓고 쓰세요. 말 한마디 해주면서 네네. 꼭 받아가실 수 있게끔. 그쵸. 네. 애들 꼭 가방에 하나씩 또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물품 같은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네. 3월 달에 그리고 또 했던 팁 중에 하나는 3월 달은 아직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머님들이 1학년들 이제 학교 마치고 그 학교길에 배웅을 많이 오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찍부터 오셔서 3, 4, 5 모여 계시잖아요. 캔커피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우, 따뜻하게. 네, 그거 중요해요. 아우. 그래서 명함을 그 꽂아서 네. 어머님 손난로금 쓰시면서 한잔 하세요. 진짜. 네. 요것도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네네, 그러면 거의 네. 다 받아가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고,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거, 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홍보 물품은 생각해보시면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지우개 연필할까? 이게 아니라, 네. 연필 하나를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이게. 네. 네, 그렇게 해서 홍보 그리고 제가 지금 원장님께 또 배운 게, 잠실이면 뭐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이걸 다 받아가는 멘트. 네. 네. 준비하는 정성도 필요하지만 네. 어떤 멘트를 하면서 드리느냐. 네. 이게 어머님들한테 정말 잘 이렇게 받아가시는 비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드렸을 때 안 받아가셔서 조금 상처를 받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네. 그런 거를 많이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 클리어 파일을 드리더라도 어머님 이거 학교에서 준비물이에요. 준비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4, 5월 달에 이제 햇빛 이렇게 막 강할 때 맞아요. 부채 하나 있었으면 하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부채 드리면서 이걸로 가리세요. 맞아요. 네, 그럼 붙이세가 아니고 가리세요. 네, 우리 네,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물자가 풍부해도 네.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아쉬운 게 사람 그렇죠. 심리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네, 멘트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장님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공방에서 이동했을 때 35명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원생이 또 늘게 됐어요? 공부방에서 늘린 건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공부방에서 네. 했을 때 아이들이 그 환경을 집인데 집이랑 어떻게 보면 구조가 같잖아요. 네. 집인데 공부할 수 있는 곳이고 학원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려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애들이 있죠. 네네. 그런 아이들이 와서 적응하기 좀 환경이 좋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친구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소개로. 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소개해 주실 때 여기는 뭐가 좋아서 소개를 많이 해?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좋으시다. 원장님이 좋다. 첫 번째. 제가 뵈니까 원장님이 이성 그 다 떠나서 완전 센스가 네. 있는 거는 진짜 좋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뭐 사랑하는 거 잘 네. 가르치는 거 당연하신 것 네, 같아요. 원장님 좋으시고 아이들 잘 케어해주시고 네.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그때그때 네. 맞춰서 잘해주신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네, 그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센스라는 게 홍보 물품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채워지는 게 늦거나 네. 어머님의 이 필요성을 좀 늦게 파악하시는 음.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네. 그 즉각적으로 파악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뭔가에 네. 불편한 부분이 있어 하시고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바로바로 바로바로 네, 해드려요. 해주시고. 네. 와 정말 좋으세요. 그 원장님 지금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다시 오픈하신다면 교습소로 오픈하시겠어요? 공부방으로 오픈하시겠어요? 저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네. 다르다.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위치가 만약에 학부마예요. 그래서 네네. 그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아파트 단지가 접근성이 가까우면 저는 지금처럼 공부방을 할 것 같고 네. 학교 앞에 상가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 교습소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진짜 원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네,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그렇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시 예전 내가 네. 교습소 오픈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네. 네, 그랬을 때 내가 바꾸고 싶은 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게 된 게 있다면 뭐 어떤 부분들일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려고 고민을 한다면 네, 그때 그 교습소 자리는 하지 않고 네. 그냥 처음부터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부방을 했을 네. 것이다.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공부방을 하시면 아무래도 또 불편한 점들이 있으시죠. 지금 70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불편한 부분은 크게 지금까지 불편한 건 없었는데요. 네. 청소를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아니 그 위생관리. 주변 옆집이나 아래 여기는 1층이에요? 전 3층이에요. 아 3층이에요? 네. 그럼 아래 위층이나 주변에서 컴플레인 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와 그러면 원장님께서 진짜 네. 관리도 잘 해주시는 건데요? 일단 제가 아랫집 분들께 이런 상황인 걸 말씀을 드렸고 미리 저희 아이들이 네.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 너무 착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습관적으로 좀 네. 큰 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으면 네.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게 네. 선생님 아기 공룡 소리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아랫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살살 걸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랑 네. 수업을 하려면 네. 아랫집에 조금 피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정말 발작 소리가 컸던 아이들도 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다 네. 같이 그걸 다 지켜주는 분위기예요. 와, 네, 원장님도 너무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아이들이 야 밑에 시끄러워 올라와 막 네. 조용히 해 막 이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원생들을 수업을 하시면서 네. 혹시 이 아이는 내가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 네. 산만하거나 수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네. 그랬을 때 네. 좋게 내보낸 학생이 있나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내보낸 학생이 없어요. 한 번 단 한 네, 번도요? 네, 단 한 번도요. 네. 와 그게 가능하세요? 일단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제 몸이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물론 없지는 않은데 그럼요. 어떤 사명감, 사명감. 오기 그리고 저는 모든 네. 아이들이 네. 저 아이가 저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랬을 리는 없다. 네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원인이 있겠지. 네. 그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숨은 잠재력을 찾을 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조금이라도 교정을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와. 싶어서 계속 네. 얘기하고 타이르고 네. 또 이제 그 아이로 인해서 주변에 컴플레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그 아이가 오지 않는 시간에 네. 그 아이들에게 네.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없는 시간대 그럼요. 미리 네, 아이들한테 네네네. 와 저는 사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사춘기 말 안 듣는 아이도 맞아요. 그렇고 네네네. 이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 네. 집중력이 약한 아이 이게 정말 같이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피해도 네. 줄 수 네네네.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 한 번도 네. 없었다고 하면 네네네. 와 교육자 마인드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적성 검사를 했을 때도 이 네. 일이 제일 맞다고 나왔고 정말 제가 꿈이 원래 선생님이었었고 네네. 제 꿈이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께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 마음을 네. 들어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네.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교육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교육과보다는 네. 또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진정성이라는 교육가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이 일이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 네.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들이 좋으니까요. 저도 애가 어리면 진짜 보내고 싶어요. 저 그 원장님께. 얘기 주변 분들에게 그쵸 많이 듣죠.
네. 그러면 네. 원장님께서 신규 상담하실 때 네. 원장님만의 등록 비법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네.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어머님 왔을 때 네. 수업에 아이의 그 전에 그 영어 히스토리 네. 다 여쭤봐요. 그러면 네. 2부에서 그 세 가지 비법을 네. 알려주세요.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2부 보세요. 네.